이 며칠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 아파트 주민이 이 아파트 외벽 페인트 보수를 하던 작업자가 좀 시끄럽다라는 이유로 홧김에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락사고로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유독 이렇게 한순간에 어떤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극단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사건이 많이 발생해서 걱정입니다. 심지어는 10명 중에 1명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권일용 프로파일러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일용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하고 워낙 충격적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뻔히 이게 지금 줄을 끊으면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걸 목도한 상태에서 끊어버린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위가? 네, 그렇습니다. 이건 충분히 자기가 이 결과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말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몇 층짜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까? 네, 이 사건이 15층짜리 아파트인데요. 예. 이제 그 피해자는 당시 14층 부근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요. 예. 그 외벽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음악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그 가해자가 이제 항의를 했지만 예. 듣지 못하고 계속 음악을 듣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 밧줄을 커터칼로 끊어서 숨지게 한 이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높이가 네. 14층이고요. 이 밧줄을 네. 끊으면 밧줄 하나를 생명줄로 작업하고 있는 분이 큰 사고를 당할 거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줄을 끊는 그 심리, 그 기저에 있는 심리를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제 검거된 이후에 범죄자가 한 이야기가 이제 시끄럽다고, 음악이 예. 시끄럽다고 계속 나와서 욱하는 바운드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음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주장과 또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그 무시당한다는 느낌 자체가 오히려 이 범행의 동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가해자의 어떤 그 히스토리를 따라간다면 네.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무시를 당해왔다거나 사회적으로 네. 억압을 받았다거나 분노가 네. 축적됐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이런 충동 조절이 네. 안 될 정도의 극한점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네.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을 얼굴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네, 극한에 그렇죠.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그렇다면 이게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상당 부분 시한폭탄을 주변에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좀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외향적으로 또는 표면적으로 쉽게 이제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 근데 그런 자극들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보편적이거나 또는 상식의 선에서 해결되거나 설명될 수 없다라는 것이 좀 우리가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이 가해자의 경우에 과거에도 조울증 진단 받은 적이 있다면서요? 네, 그런 진단을 받고 또 당시에도 술을 마시기도 했다라고는 합니다만 예. 범행 자체가 상당히 계획적이고 자신의 그 의도와 감정이 충분히 발현됐기 때문에 예. 감경의 사유가 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충분히 처벌의 어떤 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주로 나오는 것이 술을 마셔서 정상적인 인지 상태가 아니었다 또는 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이것이 계속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바탕에는 이것을 통해서 어찌됐건 좀 고의성 여부라든가 좀 감경 효과를 받으려는 거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이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는 그런 도구를 준비한 것들로 봐서는 예.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그 예.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던 이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어떤 사람이 이런 어떤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충동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순간 이런 사람과 맞부닥쳤을 때 자,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말씀이죠. 예. 사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그 상황을 피하는 것들입니다. 예. 그 조절을 한다든지 또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일단은 그런 장면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이제 합리적인 방법이 되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상식적인 어떤 다툼의 경우하고 그렇지 네. 않은 경우 구분하는 방안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이렇게 사소한 일에 너무 과도한 이제 감정을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좀 이거는 이제 상식의 선이거나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프로파일러서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화가 많이 나는 분위기 상당히 좀 우려를 갖고 계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사소한 일들에 너무 많은 또는 과도한 이런 감정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예. 서로의 어떤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 참 그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오늘 그 좀 네. 기자에 대해 깔려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권일용 프로파일러와 말씀 나눴습니다.